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738만원 정부 지원, 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배우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입력을 하신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밑으로 내리면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입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정책, 생계비 최대 738만원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월 8일 날 글이 올라와 있네요. 대한민국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재산 기준 완화.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정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세 줄 요약.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 등 지원. 소득, 재산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 7월 31일까지 시군, 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코로나19 피해 극복 정책 모음.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738만원 정부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신청은 시군, 구청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 등 신속지원. 코로나19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계 지원입니다. 월 123만원, 최대 6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 유지비 지원입니다. 월 4인 기준일 때이고요. 1인일 때는 45만 4,900원, 2인일 때는 77만 4,700원, 3인일 때는 102,400원, 4인일 때는 123만 원, 5인일 때는 145만 7,500원, 6인일 때는 168만 5천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증가 시마다 21만 6,500원씩 추가 지급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료 지원인데요. 3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이 되고요.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300만원 내에 지원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 지원입니다. 임시 거소 제공, 최대 12회,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을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복지시설 이용 지원입니다. 월 145만원, 최대 6회까지 지원해 주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주고 월 4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육 지원입니다. 43만 2천원 수업료 입학금이고요.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가 필요한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고등학교는 43만 2,200원, 중학교는 35만 2,700원, 초등학교는 22만 1,6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외에도 연료비, 동절기, 해산비,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장제비, 단전된 가구의 전기 요금 등을 월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는 98,000원, 해산비는 70만원, 장제비는 80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피해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완화를 했다는 게 중요하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금융,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 6인 487만 9,776원, 7인 554만 2,286원입니다. 8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66만 2,510원씩 증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356만 1,881원이 소득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보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다 더하고 마지막에 부채를 빼는 겁니다.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에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재산 기준이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재산 차감액입니다. 대도시인 경우에는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사는 기역시가 재산이 2억 원이 있다고 치면은 기존의 긴급복지제도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900만 원은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2억 원에서 6,900만 원을 빼면 1억 3,1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산정 시에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600만 원이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요. 하지만 이 100%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제외하고 600만 원에서 4인일 경우에는 166만 2,174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금융재산 기준에서도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것도 알고 가세요.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던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한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연속 지원도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정보 공개 동의서는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사유 및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만 있으시면 방문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지원받고 나서의 긴급복지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서 안내해드린 번호로 해당 사항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나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걸 받고 나서도 생계유지가 여전히 어려운 경우라든지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을 때라든지 그에만 가능하시고요.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할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실직 후 1개월이 지나야지 해당하실 수가 있어요. 생계유지, 위기사항 이런 부분에 해당하신다면 지원 가능하실 수 있지만 지원 여부는 시군구청 통해서 이루어지기 지원금이 3개월이나 6개월 지원되는 부분이 있던데 원칙은 1회이고 최대 6회 이내인 부분이라서 그럼 제가 신청하고 나서 신청이 안 되면 남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긴급복지는 가구 단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서류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 다를 틀려요? 수도 있고요. 네, 음. 직접 담당자가 요청하는 부분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이거 받고 나서 신청하시는 거 그냥 신청은 바로 안 되고요? 중복은 안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김민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지급 대상은 위기 사유가 발생을 했을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선 지급을 먼저 하고 나서 사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발생을 했을 경우에 또 생계 유지 곤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35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 중소도시 1억 1,800,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으로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의 총 소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시행 시기는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656억 원이고요. 자,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제도 개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을 했고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중 재산 기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기억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자, 제도 개선 두 번째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확대를 65%에서 100%까지 확대를 해주었고요.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금융재산 기준 중에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구별 최소 61만 원까지 최대 258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제도 개선 세 번째인데요. 지원 횟수를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자,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했었는데 이제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네 번째입니다.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존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합니다.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관할 시군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에 들어가서 하시던가 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번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셨잖아요. 고용안정지원금 만약에 받게 되면은 그걸로 생활하시다가 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고용보험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을 경우에는 곧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제도 꼭 받으셔서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발빠르게 대응하여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4인 기준일 때 최대 738만원 지원을 전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나도 해당이 되는지 주민센터 가서 문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